독일 역사를 살펴보면 독일은 항상 크고 작은 수많은 나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독일은 그냥 그런 나라였어요. 독일에도 유럽 다른 나라에도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1000년 넘게 그런 상태였으니까요. 1776년 미국이 대영제국에서 독립했을 당시에 독일에는 왕국들, 공장령들, 공국들, 자유도시를 포함해서 약 300개의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독일에서는 어째서 여왕이 없었을까의 이유와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표시된 영상에 잠시 다녀오셔도 됩니다. 그 영상과 이 영상을 보시면 독일 역사를 아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살리카법 때문이었습니다. 이 게르만 관습법은 장자 상속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재산은 형제에게 골고루 분배되어 상속되어야 했습니다. 물론 딸은 제외되었습니다. 살리카법에 관한 역사를 다시 설명하지요. 게르만족은 지금 유럽의 주춧돌을 세운 조상들입니다. 그들이 서로마 제국을 붕괴시켰죠. 고트족과 반달족이 먼저 로마를 위협하며 위세를 떨쳤습니다. 이들은 곧 사라지거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 정착합니다. 한편 라인강 지역에 무리를 이루던 프랑크족이 서유럽 전역을 통일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때의 나라가 프랑크 왕국입니다. 지금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의 공통 조상입니다. 프랑크족의 영토를 잃은 섹슨족은 바다를 건너 켈트족을 물리치고 영국을 점령합니다. 프랑크족에게는 살리카법이라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게르만족의 관습법입니다. 이 법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프랑크 왕국을 만든 클로비스 1세가 살리군파 프랑크족에게 전승되어 오던 관습법을 성문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독교로 개정한 첫 번째 프랑크족 왕이었습니다. 이분이 제정한 살리카법에서 특히 상속에 관한 두 개의 규정이 독일의 역사 1400년을 결정해버립니다. 첫째, 여성은 상속받을 수 없다. 둘째, 남자 형제가 부모의 재산을 나눠가는다. 이에 따라 프랑크 왕국을 건설한 클로비스 1세는 왕국을 4명의 형제에게 나눠줬습니다. 아니, 애써 큰 나라를 건설했는데 그걸 상속으로 쪼개는 게 우리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요? 그렇지만 그런 법을 프랑크족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서기 800년 분열된 프랑크 왕국을 샤를마뉴 카를로스 1세가 재통일합니다. 부활한 서로마 제국, 즉 신성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이자 프랑크인의 왕이며 이탈리아의 왕이었습니다. 샤를마뉴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지를 배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왕님이 좀 오래 사셨어요. 사실상 혼자 살아남은 육남 경건왕 루트비가 나라를 이어받았습니다. 이 경건왕은 자식들에게 다시 나라를 배분해서 상속합니다. 로타르 1세는 중프랑크의 왕이, 루트비 2세는 동프랑크의 왕이, 카롤루스 2세는 서프랑크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이 서로 엄청 전쟁을 벌이며 싸웁니다. 싸움 끝에 지금의 프랑스 북부 베르댕에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843년 8월 11일 베르댕 조약, 지금의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가 각자의 길을 가는 이정표였습니다. 독일의 왕 루트비 2세 사후에도 수백 년 동안 영토가 복잡하게 상속됩니다. 아들이 없으며 북의 친척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나라가 쪼개지고 나라가 넘어가고 그런 일을 반복하다가 1776년 미국이 대영제국에서 독립했을 당시 약 300개의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그때까지도 있었습니다. 독일의 상징이긴 했지만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의 말처럼 전혀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었으며 제국도 아니었습니다. 1806년 나폴레옹이 이런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또 몰락합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황당해진 겁니다. 구심점이 사라졌으니까는요. 아무리 명목상이라도 말이죠. 얘들아, 우리 독일 어쩌지? 우리도 프랑스처럼 한데 모이면 어떨까? 우리도 프랑스처럼 정치개혁을 하면 어떨까?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오랜 세월 분열되어 있어서 익숙하지도 않았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배출했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과 북독일의 신흥 강국인 프로이센의 호헨촐레른 가문이 독일 연방의 헤게모니 싸움을 했습니다. 대독일이냐 소독일이냐의 싸움입니다. 정치개혁도 잘 안 되었습니다. 프랑스처럼 한 나라면 한 방에 끝낼 수 있는데 나라가 너무 많으니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1848년 독일 각지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유명한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 총리가 등장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블러드 앤 아이언 연설을 했습니다. 피와 철혈 정책입니다. 바텀업이 아닌 탑다운 방식으로 독일의 통합을 실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전쟁을 뜻합니다.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연이어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 제2제국이 탄생합니다. 분열되어 있던 나라가 하나로 합쳐지니 이게 무서운 거지요. 프로이센의 비렐름 1세가 독일의 카이저가 됩니다. 전성기는 짧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독일 제2제국이 해체되고 맙니다. 독일 제1제국은 신성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독일 제3제국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입니다. 이상으로 살리카법의 영향을 중심으로 독일에서는 어째서 여왕이 없었는지에 이어 어째서 독일은 수많은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는지 그 까닭을 살펴보았습니다. 코디정의 지식 채널은 짧지만 깊은 지식을 전합니다. 다양한 지식을 소개하면서 그 역사적인 맥락을 전합니다. 인문의 역사, 역사의 역사,
과학의 역사를 전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